60대, 70대, 심지어 80대가 넘은 지금 당신은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 나이에 성생활이 정말 중요한 걸까? 나이가 들수록 성은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일처럼 여겨지고 젊은 시절의 추억처럼 그냥 사라지는 게 당연하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지금 성생활을 완전히 멀리하고 있다면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건강과 행복 그리고 남은 수명의 일부를 잃어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수십 년 동안 노년 환자들과 함께해온 의사로서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노년기의 성생활은 사치가 아니라 오히려 삶을 이어주는 하나의 생명줄입니다. 처음에는 그 차이를 잘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몸이 평소보다 무겁게 느껴지기 시작하고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거나 무릎이 더 뻣뻣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예전보다 자주 깜빡하고 기억이 흐릿해지는 순간도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면 정서적으로도 변화가 찾아옵니다. 외로움이 더 깊어지고 사람들과의 연결이 느슨해지며 세상 속에서 자신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들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신체적 친밀감이 줄어든 삶에서 비롯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앞으로도 당신만을 위한 건강 정보가 빠짐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댓글에 이를 더 나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셨다면 0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이 더 나은 콘텐츠로 이어집니다. 첫째, 심장 건강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식습관이나 약물 복용 외에도 심장을 지키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바로 규칙적인 성생활입니다. 60대, 70대, 그 이후에도 지속되는 성생활은 가볍고 자연스러운 심혈관 운동처럼 작용합니다.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혈압을 낮추며 혈관의 탄력성을 유지하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노년기에 성생활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심장 관련 질환의 위험이 낮은 경향을 보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강도나 횟수가 아니라 지속성과 정서적 연결입니다. 친밀감이 사라질수록 몸은 생리적으로 활력을 유지할 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방법을 잃게 됩니다. 이로 인해 심장은 스트레스에 더 민감해지고 염증 반응이나 만성 질환에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마치 매일 걷기를 멈추거나 약 복용을 중단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성생활이 단지 정서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신체 건강, 특히 심장에도 깊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십니다. 피부 접촉, 정서적 친밀감, 육체적인 교감은 운동이나 충분한 휴식만큼이나 심장에 이롭습니다. 결론은 분명합니다.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곧 심장을 돌보는 일입니다. 하지만 혜택을 받는 건 심장만이 아닙니다. 성생활을 포기하면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신체 기능이 빠르게 약해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둘째, 근육과 관절이 활력을 잃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어서도 신체를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거나 꾸준히 걷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간과되기 쉬운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정기적인 성생활입니다. 성적인 친밀감은 자연스럽게 여러 근육을 사용하게 만들고 몸을 움직이게 하며 균형 감각과 협응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노년기에는 이러한 신체 활동이 즐거우면서도 매우 유익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성적인 교감이 사라지면 근육은 더 빠르게 약해지고 관절은 점점 굳어가며 몸 전체의 움직임이 둔해집니다. 이런 변화는 처음엔 미세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각될 정도로 신체 기능이 저하되고 부상의 위험도 커지게 됩니다. 게다가 신체적 자신감은 일상적인 움직임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침실에서의 움직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 연결이 끊기면 활동량은 줄어들고 결국에는 몸을 더 움직이지 않게 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놀라운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다음에 이어질 내용은 더 깊은 놀라움을 안겨줄 것입니다. 성생활이 혹은 그 부재가 어떻게 뇌 건강과 기억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게 된다면
당신은 분명 지금까지의 생각을 바꾸게 될지도 모릅니다. 셋째, 뇌가 손해를 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생활과 뇌 건강이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실제로 그 관계는 매우 깊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집니다. 성관계를 맺는 동안 우리 뇌는 도파민, 옥시토신, 엔도르핀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합니다. 이 호르몬들은 단순히 기분을 좋게 해주는데 그치지 않고 스트레스를 줄이고 기억력과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노년기에 정신적으로 또렷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삶의 질과도 직결되며 정기적인 친밀감은 이를 자연스럽게 돕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성생활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면 뇌는 이러한 긍정적인 자극을 받지 못하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불안감과 우울감이 커지며 초기 인지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도 생깁니다. 감정적인 친밀감과 육체적인 교감은 뇌의 신경망을 활발하게 유지시키며 뇌가 민감하고 유연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뇌 역시 근육과 마찬가지로 자극이 있어야 건강하게 유지되며 성적인 교감은 그 자극을 가장 즐겁고 자연스럽게 제공하는 활동 중 하나입니다. 이 부분을 소홀히 하면 단지 신체적인 변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생기와 활력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력과 기분 변화보다 더 깊은 차원의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상대방과의 감정적 연결감, 그리고 내가 여전히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라는 느낌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우리는 그것이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를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넷째, 감정적 친밀감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정서적인 유대는 더욱 중요해집니다. 그러나 신체적인 친밀감이 줄어들면 그 유대도 조용히 약해질 수 있습니다. 성관계는 단순한 육체적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애정, 신뢰, 그리고 서로에 대한 진심 어린 표현이자 마음을 열고 다가가는 방법입니다. 이 연결이 약해지면 부부는 점점 연인보다는 동거인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대화는 일상적인 이야기로만 흐르고 스킨십은 줄어들며 한때 느꼈던 설렘과 애정의 감정도 점차 사라집니다. 많은 노년의 부부들이 신체적 친밀감이 사라지면서 함께 있어도 외롭다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런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외로움은 우울증, 혈압 상승, 면역력 저하와 같은 건강 문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감정적인 유대는 손길, 눈빛, 가까운 거리에서의 교감처럼 사소한 행동에서 자라나며 그 중심에는 성적인 친밀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놓친다는 건 관계를 지탱해주는 가장 강력한 감정적 닻이 하나를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은 거리가 생기고 나서야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이 친밀감을 회복하는 것이 단지 감정적인 연결을 되찾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오랫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깊고 평온한 수면까지 가져다 준다면 어떨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당신의 밤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놀라운 진실을 다루게 됩니다. 다섯째, 수면의 질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깊고 편안한 잠을 자는 일이 점점 어려워지지만 수면과 성생활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성적 만족 이후에는 몸에서 프롤락틴이라는 호르몬이 자연스럽게 분비되며 이는 이완을 유도하고 잠들기 쉽게 만들어줍니다. 동시에 분비되는 옥시토신은 긴장과 불안을 줄여주어 뒤척이는 밤의 주된 원인인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많은 중장년층과 노년층은 수면 문제를 약물로 해결하려 하지만 그 해답은 훨씬 더 자연스럽고 즐거운 방법에 있을 수 있습니다. 성생활이 사라지면 이러한 생리적 이완 반응도 함께 사라지며 몸은 긴장 상태에 머물고 마음은 과도하게 예민해지기 시작합니다. 만약 요즘 들어 자주 뒤척이거나 잠이 들기 어렵고 아침에 피곤함을 느끼고 있다면 신체적 연결과 친밀감의 부재가 그 원인일지도 모릅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수면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회복력 있는 깊은 수면은 기억력, 기분, 에너지, 전반적인 건강까지 모두 지탱해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시 말해, 성생활의 부재는 단지 밤의 루틴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많은 부분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더 깊은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육체적 친밀감이 사라질 때 함께 무너지는 것은 바로 자신감입니다. 스스로에 대한 이미지, 활력을 가진 존재라는 믿음, 매력적인 사람이라는 자각도 점점 희미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변화는 당신이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를 뒤흔들 수 있습니다. 여섯째, 자존감과 자신감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에 많은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조용히 그러나 깊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신체적 친밀감의 상실입니다. 더 이상 누군가에게 만져지거나 원함을 느끼지 못하거나 성적인 교감을 나누지 않게 되면 자신이 점점 투명한 존재가 되어가는 듯한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많은 노년층은 나는 이제 매력적인 존재가 아니다, 사랑받을 수 있는 시기는 끝났다는 생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성적인 친밀감은 우리의 감정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냅니다. 내가 여전히 살아있고 매력적이며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금 상기시켜줍니다. 이런 연결이 사라지면 자기의심이 스며듭니다. 거울 앞에 서기를 꺼리게 되고 배우자와의 대화나 스킨십도 점점 줄어듭니다. 마음이 멀어진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자신이 매력적이라고 느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친밀감은 그 빈틈을 메워줍니다. 횟수가 많지 않아도, 표현이 강렬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 순간은 우리가 여전히 존재하고 아름다우며 깊이 연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이 부분을 회복하게 되면 그 영향은 전반적인 삶에 퍼지게 됩니다. 자세가 달라지고 표정이 밝아지고 세상을 대하는 시선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자존감에 영향을 주는 것은 단지 감정의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신체 건강에도 조용하지만 분명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은 그 놀라운 연결고리를 보여줄 것입니다. 일곱째, 면역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 비타민을 챙기거나 운동을 하고 손을 자주 씻는 것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성생활이 노년기 면역 기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정기적인 성생활은 면역글로불린 A, 즉 아이기의 수치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항체는 감기나 감염, 다양한 질병에 대한 방어 역할을 하는 중요한 면역 성분입니다. 또한 성적인 활동은 호르몬 균형을 유지하고 염증을 줄이며 세포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친밀감이 줄어들면 이와 같은 호르몬 반응과 신경계 자극이 사라지면서 면역체계는 점차 활력을 잃게 됩니다. 그 변화는 갑작스럽지 않습니다.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잘 느껴지지 않지만 어느 순간부터 감기에 자주 걸리거나 피로가 쉽게 쌓이기 시작합니다. 건강한 성생활을 회복하는 일은 단지 기분을 좋게 해주는 것을 넘어 몸속 깊은 곳에서부터 방어력을 강화시켜줍니다. 자연이 준 가장 즐겁고 효과적인 예방의학 중 하나인 셈입니다. 하지만 면역력 약화가 전부는 아닙니다. 친밀감이 사라질 때 찾아오는 또 다른 변화는 더 깊고 조용히 진행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몸과 마음이 스트레스를 받아들이고 회복하는 방식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다음 이야기는 분명 당신에게 새로운 시선을 줄 것입니다. 여덟째, 스트레스와 불안이 증가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스트레스의 원인은 달라질 수 있지만 그것이 신체와 정신에 미치는 영향은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성적인 친밀감은 우리가 가진 가장 강력하고 자연스러운 스트레스 해소 방법 중 하나라는 점입니다. 성관계 중에는 도파민, 옥시토신, 세로토닌과 같은 호르몬이 함께 분비되며 이들은 불안을 줄이고 신경계를 안정시키며 감정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이 호르몬들은 우리 몸속에서 스스로 조절하는 기분 안정제 역할을 하며 긴장을 완화하고 심리적 안정감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친밀감이 줄어들게 되면 이 자연스러운 스트레스 조절 기능도 함께 사라지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스트레스는 누적되고 수면은 방해받으며 작은 걱정도 감당하기 어렵게 느껴집니다. 몸과 마음이 풀릴 기회를 잃으면 불안은 안절부절 못함이나 짜증, 두통,
근육 뭉침 같은 신체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성적인 교감이 없어진다는 것은 단지 관계의 공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동시에 우리의 정신적, 정서적 회복력을 지탱해주는 중요한 도구 하나를 잃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성생활의 부재는 더 깊은 곳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뇌의 예리함, 기억력, 집중력과 같은 인지 능력에도 조용히 영향을 주기 시작합니다. 다음 이야기는 아마도 당신이 노화와 정신의 선명함에 대해 가지고 있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을지도 모릅니다. 9째, 관계가 점점 더 쉽게 깨지기 시작합니다. 성적인 친밀감이 사라졌을 때 가장 조용히 찾아오는 결과 중 하나는 부부 관계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신체적인 연결이 약해지면 정서적인 거리도 함께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는 따뜻한 교감과 애정을 나누던 부부도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라 더 이상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성적인 친밀감은 단지 육체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신뢰와 감정의 유대, 서로에게 마음을 여는 하나의 언어입니다. 이 언어가 사라지면 아무리 오랜 세월을 함께한 부부라도 관계가 무미건조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예전의 웃음, 장난, 즉흥적인 순간들은 점점 사라지고 그 자리를 침묵이나 습관적인 일상이 채우게 됩니다. 대화는 점점 줄고 서로에 대한 애정 표현도 뜸해지며 어느 순간 둘 다 외롭고 소외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사랑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것이 더 이상 전달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성적인 교감은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관계를 생기 있게 유지시키는 접착제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연결을 포기하게 되면 몸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 전체의 균형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는 훨씬 더 개인적인 차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만약 당신의 몸 자체가 더 이상 성적인 기능을 기억하지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에 이어질 이야기는 어쩌면 이 모든 변화 중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일 수 있습니다. 10째, 몸은 기억을 잃습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점점 잊혀집니다. 받아들이기 조금 불편할 수 있지만 우리의 몸은 사용되는 만큼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근육이 쓰이지 않으면 약해지듯 성기능도 자극되지 않으면 점차 감퇴하기 시작합니다. 남성의 경우 발기력이 떨어지거나 흥분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고 여성은 질건조나 불편감, 탄력 저하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진행됩니다. 어느 순간부터 신체적 친밀감이 즐겁기보다는 부담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불편함은 회피로 이어지고 회피는 또 다른 감퇴를 불러오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몸이 조용히 전하고 있는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성적인 활동을 지속하는 것은 기능을 유지하는 데 실제로 도움이 됩니다. 혈류를 유지시키고 조직을 건강하게 지키며 신경계의 반응성도 높여줍니다. 부드럽고 가벼운 스킨십이라도 꾸준히 이어지는 것이 몸이 본래의 리듬을 기억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필요를 외면하는 것은 처음엔 아무렇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회복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몸이 변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마음입니다. 진짜로 중요한 성기관이 따로 있다면 당신은 그것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다음 이야기에서 우리는 그 해답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할 수 있는 일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나이와 관계없이 또 얼마나 시간이 흘렀든 간에 친밀함을 회복하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가장 첫 번째이자 중요한 단계는 대화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감정, 그리움, 그리고 함께 다시 쌓고 싶은 관계에 대해 진심을 담아 파트너와 이야기해보세요. 솔직함과 마음을 여는 용기가 다시 연결될 수 있는 가장 강한 토대가 됩니다. 신체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의사와 상담하세요. 건조함, 성욕 저하, 발기 문제 등 흔하게 겪는 문제들에 대해 생각보다 간단하고 효과적인 해결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시작은 작아도 괜찮습니다. 손을 잡는 것, 껴안는 것, 눈을 마주치고 따뜻하게 다가가는 것. 이런 사소한 접촉이 진짜 친밀함으로 이어지는 문이 됩니다. 만약 당신이 싱글이라면
자신과의 연결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자신의 몸과 마음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가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열린 마음으로 부드러운 호기심을 가지고 새로운 경험을 시도해보세요.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당신 자신에게 즐길 자격이 있다고 허락해주는 것입니다. 욕망은 젊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지금 다시 발견할 준비가 되어 있을 뿐입니다. 재연결에는 완벽함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다시 시작하려는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그 시작은 손길 하나, 대화 한 줄, 그리고 함께 나누는 따뜻한 순간 하나에서 비롯됩니다. 노화와 친밀감에 대한 진실은 이렇습니다. 나이 든다는 것은 친밀함의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고 진실한 관계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신체적 거리가 멀어졌다는 것은 단순한 잠자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감정, 정신, 건강, 인간관계, 삶의 활력 전반에 영향을 주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이라도 다시 되찾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원할 자격이 있으며 기쁨과 연결을 누릴 자격이 있는 존재입니다. 나이와는 상관없습니다. 친밀감은 젊은이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당신에게는 여전히 줄 수 있는 마음이 있고 받을 수 있는 사랑이 있으며 인생을 깊이 있게 채울 수 있는 시간과 에너지가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길은 젊음을 쫓는 길이 아닙니다. 지금의 자신을 있는 그대로 껴안고 더 이상 두려움이나 오해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결심에서 시작됩니다. 다시 연결하고 다시 불을 붙이며 다시 발견하세요. 왜냐하면 가장 충만한 인생은 이미 지나간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요즘 당신의 삶에서 뭔가 비어있다고 느꼈다면 지금이야말로 그 빈자리를 채워갈 시간입니다. 더 많은 시간만이 아니라 더 많은 기쁨, 더 많은 교감, 더 깊은 삶을 향해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게나마 영감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당신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 영상에서 가장 마음에 남은 내용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신의 경험과 배움이 또 다른 이의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유익하셨다면 댓글에 이를, 더 나아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영으로 알려주세요. 좋아요와 공유, 구독도 잊지 마시고요. 함께 살아가는 삶 속에서 당신만의 길을 멋지게 걸어가시길 응원합니다.